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 북한군이 대량으로 운용 중인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고 전엄도 사랑한 최강의 수륙 양용 전차입니다. PT-76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도에서 많이 보신 그런 전차인데요. PT-76 경전차입니다. 자, 하천도하는 자력으로 해야 제맛이라던 소련군 지도부입니다. 2차 대전 중인데요. 이제 소련이 그 독소전쟁에서 완전 승기를 잡고 독일 쪽으로 이제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데 이 동유럽 쪽으로 쫙 들어가는데 하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천이 많으면 공병부대들이 와서 도하 장비를 깔아줘야 건널 수가 있죠. 그런데 스탈린이 뭐야 이거 왜 빨리 안 가? 야, 물을 무서워하면 진정한 혁명가가 아니지. 그냥 건너. 왜 기다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 수심 체크 못 해보고 들어간 전차들은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물에서 돈좌돼버리고 이런 게 자꾸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야 이거 물에서 그냥 싹싹 갈 수 있는 이런 전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달리며 전투가 가능한 전차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기갑차량관리부에서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물 위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탱크가 물에 뜨려면 얼마나 그 이제 설계를 잘하고 메커니즘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49년도에 원래 이제 이 전후부터 이제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49년도에 스탈린님이 국방부 기갑차량 관리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동무, 지난번에 내가 지시했던 그 수륙 양용전차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서기장 동지, 그 지시하신 그 오비엑트 101은 지금 기술로는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해서 죄송하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뭐 어려운 주문한 것도 아니고, 동무는 당성이 부족하구만. 그래, 뭐가 제일 큰 문제야? 왜 아직 개발을 못한 거야? 이제 이렇게 역정을 내니까, 저희는요 육상 장비만 취급해 왔는데 지시하신 그 수상 주행을 하려면 이게 선박 기술도 좀 있어야 해서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스탈린이 레닌그라드 조선과학연구소님을 채팅방에 또 불렀어요. 야, 이제 조선과학자 불렀으니까 됐지? 얘 불러서 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됐지? 배기술자 붙여줬으니까 3년 안에 만들어라. 못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이제 압박을 확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차 기술자들끼리만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조선공학자가 들어와서 이 수륙 양용 전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스타트한 게 1949년이에요. 그래서 3년 만에 개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비상 걸렸어요. 개발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이 수륙 양용 장갑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야, 있잖아. 이거 뭐 그래도 물에 뜨려면은 가벼워야 되니까 방어력을 좀 희생하고 중량을 좀 줄여볼래요?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장도 지금 뭐 85mm T-34 전차포 이거 나왔는데 그거 하면 포탑 커져야 되고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냥 적당히 76.2mm 이 주포로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수상 주행은 또 어떻게 할까? 그럼 추진력은 워터제트로 하는 건 어때요? 또 워터제트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3년 안에 못 만들면 숙청이란다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요. 49년도부터.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불과 2년 만에 1951년도에 만들어버렸어요. PT-76.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수륙 양용 전차입니다. 여러분들 수륙 양용 장갑차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해병대가 쓰고 있는 수륙 양용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수륙 양용 전차입니다. 탱크예요. 그리고 이거 북한 관련한 영상에서 이렇게 생긴 거 제법 보셨죠? 아마 중국의 영상에서도 이렇게 생긴 거 좀 제법 보셨을 겁니다. 자, 전투 중량은 14.6톤이에요. 승무원은 3명. 최대 속도는 도로주행으로는 시속 44km. 그리고 수상주행은 시속 10.2km예요. 그리고 주포는 76.2mm인데 이 수상주행 10.2km가 시속 10.2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육군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그거 이제 수상주행할 수 있게끔 옆에 튜브까지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왜냐? 대동강을, 임진강을 공병의 투입 없이 그냥 기갑부대들이 알아서 건널 수 있도록 K2 전차에다가
이제 스노켈 장비 해가지고 6m까지는 그냥 도아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장갑차는 떠서 그냥 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들었죠. 우리는 이제 평양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임진강, 예성강, 대동강 이렇게 세 개의 강을 확 건너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청천강까지 확 건너서 이제 평안북도에 확 진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K21 장갑차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K21 장갑차의 주행 속도가 21세기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속 6km예요. 그런데 이건 시속 10.2km죠. 그리고 우리 한국 해병대, 뭐 물론 우리가 전부 다 독자 개발한 거 아니죠. 라이센스 생산한 건데, 미국의 AAV7 수륙 양용 장갑차, 우리 한국 해병대가 쓰죠. KAAV7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해서 쓰고 있는데, 그 속도가 시속 13k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KAAV7 바다를 그냥 확 주행하는 그거에 살짝 못 미치는 속도, 그리고 한국의 지금 K21보다는 아주 빠른 속도로 수상 주행을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1951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적의 의표를 찌르는 무기가 됐죠. 특히 이제 월남전 때 미군이 그 밀림 지역에 쫙 있는데, 월남에 그 베트남에 얼마나 이제 강들이 많습니까? 메콩강, 그리고 메콩강의 지류들 많죠. 그렇게 이제 뭐 안심하고, 저 월맹군도 탱크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적당하게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그래서 대전차 방어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일반 보병 그 방어를 위한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뭐 그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옆에 강이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전차가 나타나서 참호를 짓밟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급하게 로우 대전차 로켓을 막 보병에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베트남 월맹군이 이제 이 탱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대전차 화기가 없었는데, 이게 막 갑자기 오니까 어떡하냐 해서 이제 전방 딱 일선 지역에 로우를 배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로우를 쏴봤더니 파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보병이 로우 로켓을 빡 쐈어요. 그런데 이게 히트탄 아닙니까? 메탈 제트를 뿜어내죠. 그런데 정면을 때렸더니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PT-76의 방어력은 사실은 굉장히 허접합니다. 왜냐? 이렇게 큰 덩치에, 그리고 전차포를 쏘는데 무게가 14.5톤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장갑이 얇겠습니까? 그래서 전면 장갑은 실제로는 12.7mm 기관총 근근히 막아내는 수준, 그리고 이제 측면 장갑은 7.62mm 소총탄 근근히 막아내는 수준,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기관총탄 겨우 막는데 정면에서 로켓을 쐈는데, 로우 로켓을 쐈는데 안 터지는 겁니다. 왜냐? 바로 파도마기를 쏜 겁니다. 파도마기. 수륙 양용 장갑차니까 수상 주행을 해야 되니까 앞에 파도마기가 있죠. 우리 K200 장갑차도 파도마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파도마기가 없으면 물이 이렇게 해서 조종석하고 다 덮쳐버리죠. 그래서 파도마기가 이렇게 탁 올라오게끔 해서 파도를 옆으로 이제 비켜나가게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마기가 또 다른 철판이죠. 그리고 진짜 장갑이 안에 있죠. 그래서 파도마기와 정말 장갑 사이에 야만큼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른바 공간 장갑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우의 히트탄이 딱 맞아가지고 폭발하는데, 여기서 메탈 제트가 뿜어나오는데 요만큼의 공간이 있으니까 메탈 제트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딱 맞으면 쑥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맞는 순간 메탈 제트가 확 퍼져요.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옆 공간으로 쫙 퍼져버리니까 이 그 조종석 쪽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예에서 보니까 이 파도마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전쟁 후반기에는 이거 로우로 정면 여기 때리면 파도막이 있어서 안 되니까 포탑을 때리든지 아니면 측면을 때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웠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궁의 베트남 그 대통령궁을 T-55 전차가 무너뜨리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로 이 PT-76 전차가 이렇게 담을 무너뜨리고 또 들어왔던 그런 무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일성도 이걸 보고는 이야,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자, 김일성이 이제 6.25를 일으켰는데 서울에서 3.1을 지체를 했죠. 왜 지체를 했는지는 거기 이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어쨌든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강철도 끊어지고 해서 잘 못 건넌 겁니다. 그래서 공군부대가 이제 부교를 깔고 해서 이제 건넜는데 그때 야 이거 바로 그냥 건널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때 이게 있었으면 우리 바로 그냥 쳐내려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 그 조국 해방전쟁 6.25입니다. 조국 해방전쟁 때 한강에서 3일 지체한 게 천추의 한인데 이거면 장땡이겠는데 해가지고 1965년도부터 이거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PT-76, 이 PT-85 이 계열을 지금 한 60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대 정도를 1960년대 이 초창기에 소련으로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소련으로부터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자체 생산을 했으면 됐을 텐데 나중에 이제 크루스초프하고 또 김일성하고 또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왜냐? 수정주의자다 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중국에게 도움을 받죠. 중국도 역시 이제 국경 분쟁하고 뭐 수정주의자다 이렇게 하면서 크루스초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 VTT-323이라고 하는 이 PT-76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차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그 차량의 차체에다가 이 포탑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포는 T-34용 85mm 포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북한은 PT-76, 이제 76.2mm 주포가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개량해서 만든 PT-86, 이거는 이제 한 500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00대 가량의 이 P-76 관련 한 경전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록 영화 김정은 집권 초반기에 이거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타고난 신기를 선보인 손자입니다. 2012년 조선중앙TV 기록 영화 중에 나온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이거 20대 때니까 아주 아주 어리게 생겼죠. 자, 이 김정은이 이 PT-76을 타고 사격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하는데 사실 이 PT-76은 1951년도에 만든 경전차다 보니까 기동 사격 이런 건 뭐 상상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이 타고 있는 이 PT-76 전차가 막 달리면서 기동간 사격을 하는 겁니다. 꽝 쏘면은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합성을 한 것이죠. 그냥 달리면서 조준이 됐든 말든 그냥 일단 쏘는 거죠. 쏘고 그리고 타겟에 정말 정확하게 맞는 거, 요걸 이제 합성을 하는데 꽝 쏘면 타겟이 정확하게 맞고 또 꽝 쏘면 정확하게 맞고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타고 있는 이 PT-76 전차는 완전히 정확하게 기동간 사격을 하는 거예요. 3세대 전차의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 최고사령관 동지니까. 그래서 마치 이 정도면 할아버지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든 거랑 비슷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고 하고 또 김정일은 골프를 치면 매홀 18홀 전체를 버디와 이글을 해가지고 50m를 쳤다라고 하고 타이거 우즈하고 붙어도 뭐 이기는 것이죠. 지금 마스터즈 골프에도 타이거 우즈한테 이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김정일 대단하죠. 또 김정은은 어릴 때 10살도 되기 전에 이 모터보트 뭐 이걸 이제 조종해가지고 다른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 다 이기고 뭐 이런 정도의 능력들 아니겠습니까? 뭐 백두산 혈통되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절대로 기동간 사격을 할 수 없는 이 오래된 전차를 몰고 김정은쯤 되면 기동간 사격 백발백중 맞춰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기록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화면은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 화면은 아마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그 화면이죠. 그래서 여기 김해 적어놓고 그리고 여기 중앙고속도로 뭐 해가지고 춘천, 부산 374km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김해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 PT-76 전차가 달려가는데 그때 여기 포탑에 앉아가지고 돌격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그래서 자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막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려가는데 야 다음 휴게소는 핫바가 맛있다며 날래 가자우. 왜 김정은이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중앙고속도로 춘천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마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중앙고속도로인데 거기 가다가 어느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핫바도 사 먹고 그 다음 휴게소에는 또 우동도 사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상상을 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PT76 전차는 이 중앙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근처에 오기만 해도 우리 전차포가 아니라 그냥 대전차 화기에 녹아내릴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최고 저놈도 사랑한 남침의 선봉 PT76 경전차 수륙 양용 전차입니다. 강위를 무려 10.2km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대단한 전차. 알고 보니까 1951년도에 만들었다는 개발했다는 전차. 북한군 600대 가지고 있는 전차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